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반다이 HG 사이바스터입니다. 사이바스터는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의 오리지널 기체 중 하나로 마장기신 시리즈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4대의 마장기신 중 바람의 마장기신으로 이 마장기신 시리즈 기체 중 가장 빠른 속도를 가졌는데요. 오리지널 시리즈 중 가장 인지도도 높고 디자인적으로도 인기도 많아서 항상 슈퍼로봇 대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언급이 되는 그런 기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반다이제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 중 처음으로 HG화가 되었는데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간단하게 구성품을 살펴보면은 일단 사이바스터 본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사이바스터에 하이 패밀리어 2개, 쿠로하고 시로가 탑승하는 그 하이 패밀리어죠. 자, 이렇게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스탠드, 이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반다이제 그 일반 슈퍼로봇에 들어가는 그 스탠드와 동일합니다. 피겨라이즈 시리즈에도 이게 들어가죠. 자, 그리고 각종 손 파츠와 이렇게 뾰족한 편손과 무장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바스터의 메인 무장이라 할 수 있는 디스커터, 디스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장착을 해준 상태인데 원래는 그냥 이 디스커터 상태로만 둘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구성품은 이렇게 아주 조촐하고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덩치가 상당히 크죠. 자, 정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옆모습은 이런 모습. 이 사이바스터 특유의 새 같은 조형을 굉장히 잘 표현해냈습니다. 자, 뒷모습은 이렇게 이 사이바스터 특유의 이 백팩 디자인도 굉장히 잘 나온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비율적으로도 잘 나왔고 진짜 고토제 못지않은 아주 훌륭한 프로포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사이바스터 특유의 이 미려한 곡선들을 굉장히 잘 표현해줬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날개 부분이라든가 어깨 부분, 그리고 몸통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프로포션적으로는 상당히 잘 나와준 그런 kit인데요. 거기다가 이 킷 가격이 일단은 그 반다이제 HG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고토부키아제 사이바스터하고는 가격 경쟁이 안 되죠, 사실. 워낙에 저렴하게 나와준 상태라 제 기억에 그 정령빙이 버전이 거의 9만원대였거든요. 이 반다이제 사이바스터, 정령빙이 버전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이바스터의 가격이 3만원 중반이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이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 반다이 특유의 고퀄리티와 가격대가 섞이니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한 kit이 나온 게 아닐까 싶네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 플라스틱 재질, 이 사출색이 굉장히 훌륭한데 기본적으로 약간 펄이 들어간 재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미려한 펄 재질의 플라스틱인데,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물결무늬는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외장 자체가 고급스러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부분 클리어 파츠를 통해서 파츠 분할을 해줬고요. 그리고 사실 좀 아쉬운 거는 이쪽 그 모카라 부분도 사실 색 분할입니다. 색 분할로 되어 있는데 그 윗부분을 스티커로 덮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사실 취향적인 부분이라 딱 그 킷을 조립해 보시면은 지금 요 상태로 부품 분할이 되어 있는데 이 검은색 부분만 요 사출색이랑 똑같이 나온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도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퀄리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외장을 조금 더 그 미려하게 보여주고 싶었었던 건지 대부분의 부품이 언더게이트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런너 자국이라든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원래 이렇게 그 언더게이트가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원래 그 부품을 자르고 다듬으면은 어쨌든 조금이라도 자국이 남거든요. 거의 안 남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조금은 남아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당한 퀄리티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언더게이트 처리가 됐다는 거는 추후에 이 사이바스터 기준으로 메탈릭 버전을 발매한다거나 아니면 코팅 버전을 발매한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이게 HG 라인업이지만 이 반다이제 건프라와는 다르게
뭉툭하게 처리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품이 굉장히 샤프하고 뾰족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원래 뭐 건프라든 건프라가 아니든 그 해외 수출을 기준으로 삼는 애들은 여기 이 부분에 원래 이렇게 몽톡하게 뭔가 있었죠. 뭐 아니면 이런 샤프한 부분도 적당히 좀 이렇게 몽톡하게 해놓거나, 이 날개도 좀 이렇게 완전 뾰족하진 않고 좀 몽툭하게 해놓는 그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사이버스타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그 북미 쪽에서 이 완구 쪽에 이렇게 그 뾰족한 부품 이런 상태를 넣으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 사이버스타는 슈퍼로봇 대전에 인기가 좋은 아시아권에서의 발매만 상정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에서 슈퍼로봇 대전, 거기다가 오리지널 그 기체가 인기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이렇게 북미 시장은 사실 거의 고려하지 않은 그런 킷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전체적인 모습을 봤으니 이제 한번 상체부터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이버스터의 상체 디자인입니다. 역시나 굉장히 우람하고, 굳이 따지면은 슈퍼로봇 계열이기 때문에 호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시나 훌륭한 색분할. 전 이 부분을 사실 그 일부는 스티커 처리를 할 것 같았는데 다 색분할을 해줬습니다. 여기 이 뺨 부분이라든가 이 볼 부분 전부 다 이 특유의 닭벼슬을 굉장히 그 부품 분할로 표현을 깔끔하게 해줬네요. 대신 눈은 이렇게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백팩을 보시면은 백팩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안타까운 거는, 뭐 안타깝다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하면은, 여기가 고토제는 원래 개별로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기믹이 있었거든요. 반다이제는 아예 그냥 이렇게 고정입니다. 요런 부분은 뭐 일반적인 그 프라모델 계열의 고질병이라고 할까요? 가동폭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부분이 적용되지 않았나 싶네요. 자, 그리고 뒤쪽에는 부스터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 부분은 스티커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 스티커 면적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아무리 바짝 붙여도 이렇게 틈이 조금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도색을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안쪽에 이런 식으로 스티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그 얼굴을 좀 보면은 얼굴도 굉장히 미려한 사이버스터의 얼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정면에서 볼 때 이 날카로운 모습, 진짜 멋있네요 이거. 어쨌든 전체적인 조형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은 이렇게 그 스티커가 살짝 들어가 있고요. 팔 부분은 조금 독특한데 팔 부분에 이렇게 관절이 있습니다. 관절이 있고 안쪽에 변신 기믹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관절이 한 번 더 들어가 있습니다. 덕분에 이중관절처럼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을 보여주면 좀 흉하기 때문에 그냥 회전을 시켜 놓는 게 조금 더 건강상에 이로운 효과가 아닐까 싶네요. 자, 그리고 안쪽에 이런 식으로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고 복부에도 클리어 파츠가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실히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손은 아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떼서 교체를 시킬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볼관절이 굉장히 크고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아까 빼놨던 이 디스커터를 장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 무장손은 디스커터 말고는 다른 무장을 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유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이버스터가 메인으로 활용하는 무장인 이 디스커터를 이렇게 장착시킬 수가 있습니다. 베니싱 리퍼 같은 경우에는 이 버전에는 추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뭐 한정으로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이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전은 되는데 사실 이 어깨 카라 쪽에 좀 걸립니다. 그 매뉴얼상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제한이 좀 있어요. 뭐 이 상태로까지 돌아가고 더 돌릴 수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좀 걸리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만 돌아간다고 안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아래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신 기믹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이런 상태로 가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안쪽이 이제 그 축관절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이 아주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깨가 빠지는 기믹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뺄 수가 있고 위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빼줄 수가 있습니다. 요 관절은 이제 거의 요즘 들어가는 HG의 기본 탑재 같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 어깨 부분은 따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있는 장식은 위쪽으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데 이쪽에 틈새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이건 뭐 사이버드 때 이런 식으로 변신을 하다 보니 변신 기믹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기 이쪽에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볼관절이라 이쪽 부분도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팔꿈치 관절. 원래는 이 팔꿈치가 그냥 여기 요 관절 기준으로는 딱 90도만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쪽에 볼관절 요 틈새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완전 접힘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굉장히 특이한, 그러니까 반다이즈에서는 처음 보는 관절 기믹 같네요. 덕분에 이런 식으로 완전 접힘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볼관절이라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고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그 상체, 하체 따로 이제 그 나뉘어져 있긴 한데 가동은 이 아래쪽에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좌우로도 이렇게 회전은 되긴 하는데 허벅지 쪽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딱 요 정도까지만 회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백팩은 이쪽이 볼관절이라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위아래로 좌우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쪽은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체 가동이었고요. 자, 다음은 하반신 디테일. 하반신도 보시면은 일단 색 분할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기 무릎 쪽. 이 무릎 쪽은 진짜 완벽한 색 분할로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안쪽에 이런 식으로 큼지막한 붉은색 파츠가 들어가서 그 위에 이 무릎 파츠가 더 씌워지는 그런 방식인데 상당히 훌륭합니다. 깔끔해요. 그리고 이 특유의 새 발 같은 경우에도 부품 분할도 굉장히 훌륭한데 이 조형 자체가 진짜 훌륭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새 발 자체의 이런 곡선 그리고 이 뒷부분에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잘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골다공증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살짝 이렇게 덧대는 파츠가 있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거기까지 넣으면은 단가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자,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사이버드 때 쓰이는 기수 부분이 꼬리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살짝 징그럽기도 하고요. 근데 이 부분이 뒤쪽으로 더 안 올라가요. 앞쪽으로만 이제 변신 기믹 때문에 움직이는데 뒤쪽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이 볼 부분이 조금 가동을 하다가 다리에 걸려서 파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살짝 드네요. 네, 이 부분은 가동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커트도 이렇게 갑옷을 입은 것 같은 이런 스커트가 굉장히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드 스커트하고 이 프론트 스커트 그리고 리어 스커트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구성이고요. 안쪽에 허벅지도 굉장히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각져 있는 상태로 나온 상태입니다. 나온 상태? 네. 각지 않는 형태로 나온 상태입니다. 굉장히 전체적인 조형이 훌륭하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올리기 전에 이 스커트들이 보시면 안쪽이 볼관절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긴 한데 너무 세게 움직이면은 이 허리 부분이 좀 파손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어쨌든 사이드 스커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프론트 스커트는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입니다. 요건 이제 변신 기믹 때문에 꺾이는 거라 사실 가동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앞쪽으로 빼면은 요 정도, 여기 좀 걸려가지고 원래 더 올릴 수 있긴 한데 지금 스커트에 걸리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생각보다 많이 되진 않아요. 여기도 스커트가 있긴 한데 이 스커트를 뺀다고 해도 뒤쪽으로는 한 요 정도까지 더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생각보다 그렇게 자유로운 가동률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그래도 옆쪽으로는 꽤 많이 올라가는데 역시나 이 사이드 스커트 때문에 많이 걸리는 부분이 좀 있네요. 이런 식으로 걸리고요. 그리고 축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그 건프라 고관절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은 이렇게 조금 더 꺾으면 이런 식으로 이중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접힘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머리를 잘 썼어요. 뒤쪽으로도 완전 접힘이 가능하고 앞쪽으로도 변신 기믹 때문에 꺾이는 관절 기믹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사이버드로 변신할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삼행시도 회전도 되고 이렇게 빙빙글 잘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톱은 변신 기믹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기믹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포징을 한번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버스터는 사이버드로 변형이 가능한데요. 변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여기 머리부터 머리를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손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어깨 부분을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 가슴팍 이 부분을 앞쪽으로 일단 조금 당겨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 팔 부분을 이렇게 여기 안쪽에 있는 여기 볼관절, 이 볼관절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손을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도록 합니다. 자, 반대쪽도 이렇게 들어서 옆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상체가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가면은 이런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다리 부분을 일단 여기 이 고관절과 이쪽 뒤쪽 꼬리 이 부분을 같이 앞쪽으로 당겨주도록 합니다. 자, 일단 여기를 잡고 이 꼬리 부분 이 부분을 잡고 앞쪽으로 하나 둘 이렇게 보시면은 이 뒤쪽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가 이렇게 빠지는 형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쭉 뺀 다음에 앞쪽으로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당겨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살짝 얼굴을 더 넣어주고 이런 각도, 딱 이런 각도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 백팩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면은 앞쪽으로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정리가 되도록 사이버드일 때 날개가 되는 모습처럼 이렇게 각도를 잡아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다리 부분을 일단 발톱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뒤쪽에 있는 이 부분도 이렇게 앞으로 모아주도록 합니다. 이쪽도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내려주면은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 무릎 관절이 앞쪽으로도 이렇게 당겨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관절이 되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반대쪽 역관절 방향으로 이렇게 내준 다음에 이 다리 부분을 어색함 없이 맞춰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각도를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은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조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조인트에다가 아까 이 스탠드 부분에 이 부분을 제거하고 이 아래쪽 부분만 남겨서 이 아래쪽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사이버드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일단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위에서 보면은 요런 모습이고 뒤에서 보면은 요런 모습. 자, 일단 조인트를 잠깐 떼서 좀 살펴보면은 진짜 버드입니다. 버드, 싸이 버드. 진짜 그 새 모양처럼 변하긴 했는데 사실 변형이라고 해봤자 되게 간단하거든요. 변형이라고 하기엔 좀 민망한, 그냥 누워서, 지금 사이버스타가 누웠거든요,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뒤쪽에 있는 요 기수 부분만 앞쪽으로 빼준 그런 형태이긴 합니다. 근데 그럴싸하죠. 그래서 그런지 변형할 때 부품 교환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굳이 따지면은 요 팔, 이 팔 두 개만 쏙 빼서 옆쪽에다 빼주는 그런 것만 빼면은 완전 변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사실 여기다가 변형 파츠를 따로 넣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하죠. 이렇게 단순한 형태인데 굳이 변형용 파츠를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거기다가 이렇게 변신이 되면서 완벽하게 사이버스타의 프로포션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 야, 새삼 기술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변신이 되고, 원작 그 게임에서는 이 상태에서 아카식 레코드를 찾은 다음에 아카식 버스터를 쓰죠. 이렇게 불스와 합체가 돼서 그대로 적과 부딪히는 그런 공격을 하는데, 그런 이펙트 파츠까지 같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일단 사이즈 자체는 논스케일로 나와준 덕분에 일반적인 HG들보다 조금 더 크기가 큰 상태입니다. 거의 MG급까지는 아니더라도 MG보다 살짝 작은, 근데 덩치가 훨씬 큰 그런 모습인데 굳이 따지면은 MG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HG 사이버스터 리뷰였습니다. 반다이에서 내놓은 첫 번째 슈퍼로봇 대전 오리지널 시리즈인데 첫 번째인 만큼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네요. 앞으로 나올 오리지널 시리즈 제품들이 정말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왕 나와주는 거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알트아이젠이나 게슈펜스트 그리고 휴케바인까지 뭐 사실 생놀이도 다양하고 파츠 놀이도 다양하죠. 이 세 개는 꼭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사이버스터가 나왔으면은 바이쇼네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랑존도 나와줘야겠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